성분영송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천의 회가 송하되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한겨울엔 땅을 깎도록 차갑구나. 곳곳의 푸른 버들엔 말도 매느니 집집의 문 앞은 서울로 통하더구나. 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도 물론 소개한 뜰 앞의 잣나무 화두에 대해서 천의회 선사가 이제 개송을 지어 놓은 건데, 또 원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421칙. 조주 스님이 등장하고 중이 등장하고 법안선사 각철치 자, 조주에게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자 선사가 이르되 나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노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법안이 각철치에게 묻되 듣자옵건된 조주에겐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옳습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법안이 이르되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다 하십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하였다. 이게 이제 전문이고, 그 전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잠깐 또 설명을 했지만, 자, 조주에게 중이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온 이유가 뭡니까 이거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 그 말하고 같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온 이유가 뭐겠어요? 응?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법을 알려주려고 왔죠. 그럼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부처님 법이 뭐 어떤 게 부처님 법입니까? 달마대사가 물론 이제 여기서 조사 설의 주인공은 지금 달마대사거든요. 달마대사는 중국에 올 때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을 가르쳐주러 왔어요. 만법유식 온갖 것은 오로지 인식이다. 이걸 가르쳐주러 왔어요. 온갖 것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고로 온갖 것은 내가 만들었다. 그거 가르쳐주러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니도 만들고 니도 만들고 니도 만들고 그런 거죠. 70억 인구가 다 만드는 거죠. 보면 70억 인구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다 다르게 들립니다. 목소리는 내가 내는데 목소리를 듣고 느끼는 사람은 다 달리 느끼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70억까지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각자가 목소리를 만들죠. 이런 목소리네. 그래서 목소리는 진짜 목소리가 없다. 이걸 이해하나 못하나 그거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요. 여러분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야,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인데 같은 목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하냐. 같은 목소리를 들으면 같아야 되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같은 목소리라도 듣는 사람이 청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걸 얼마나 철저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분유식. 그러니까 그렇게 모습으로 벌어지는 거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모습 모든 냄새 모든 맛 모든 감촉 모든 방법 그게 전부 각자가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철저히 안다면 요새 말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그걸 철저히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척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일 뿐이거든요. 죽음도 하나의 모습일 뿐.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하나의 모습일 뿐. 각자가 만드는 거죠. 각자가. 그 모습을. 거기에 뭐가 두려우며 뭐가 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돌아올 것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것이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뜰 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대답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이 묻습니다.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경계라는 것은 이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그게 이제 경계인데 모습을 가지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모습으로 보지 않는데 너는 왜 모습으로 보느냐 이 말이잖아요. 응? 나는 모습으로 보지 않는데 너는 왜 모습으로 보느냐. 나는 가짜로 보는데 너는 왜 진짜로 보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묻죠. 중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니라. 조주선사는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안이 각철치에게 묻습니다. 각철치가 이제 조주선사의 제자겠죠. 여기서 문명으로 보면. 듣자옵건된 조주에겐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옳습니까? 잣나무 화두, 잣나무라는 말이 있다는데 옳습니까? 잣나무라는 것이 화두가 되려면
말이 되려면 그게 이제 진짜라야 말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학철치는 조주선사의 잣나무 화두를 워낙에 압니다. 알기 때문에 조주선사가 말한 뜰앞의 잣나무는 진짜가 아니다.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의조조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뜰앞의 잣나무니라 했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각철치는 뜰앞의 잣나무니라라고 한 것이 뜰앞의 잣나무라는 그 모습을 진짜로 알고 세간에서는 자 조주 때문에 발생한 화두다 이렇게 이제 세간에서 성객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각철치는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조주선사는 그런 분이 아니다. 조주선사는 뜰앞의 잣나무니라 뜰앞의 잣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름뿐인 뜰이요 이름뿐인 잣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거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철치는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환하게 다 알아들었죠. 그러나 아직도 못 알아들었을까 싶어서 이제 선사들의 개성을 한번 다뤄봅시다. 조금 전에 천희의 선사.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한겨울엔 땅을 깎도록 차갑구나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뜰 앞의 잣나무가 뭐 한겨울에 땅을 깎도록 차갑다. 뜰 앞의 잣나무가 뭐 차가워요? 뜰 앞의 잣나무가 땅을 깎도록 차갑다는 뜻은 날카롭다 이 말이죠. 조주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는 너무 날카로워서 건드릴 수가 없다. 너무 차가워서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부질없이 건드린다. 사람들이. 곳곳의 푸른 버들의 말도 매느니 집집의 문 앞은 서울로 통하더구나. 곳곳의 푸른 버들의 말도 매는데 잣나무에 말매했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냥 뜰 앞의 잣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천희의 선사는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는 너무 참 날카롭다. 짐작을 못한다. 곳곳의 푸른 버들의 말도 매느니 곳곳에 있는 푸른 버들에는 이 말도 매기도 하는데 거기에 푸른 버들의 말도 이렇게 매놓고 그런 쓰임새도 있는데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는 그런 쓰임새도 없는데 참 날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 쓰임새도 있는데 집집의 문 앞은 서울로 통하더구나. 집집의 문 앞은 서울로 통한다. 이거 당연하죠. 집집의 문 앞은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이제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는 것은 온갖 벌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알기만 알면 서울로 통할 텐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뜰 앞의 잣나무라는 것은 푸른 버들처럼 말을 매지도 못하지만 이게 참 날카롭게도 청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뜰 앞의 잣나무. 그렇죠. 푸른 버들은
그냥 말을 매는 그런 쓰임새가 있는데, 드라프의 잣나무는 말을 매고 그런 쓰임새도 없지만 참으로 중요한 청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청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조사 서레이를 물었는데 드라프의 잣나무를 이야기했거든. 청기를 나타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근데 드라프의 잣나무라고 해놓으니까 드라프를 생각하고 잣나무를 생각하고 드라프의 잣나무가 클까 작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드라프의 잣나무가 얼마나 무성할까, 잎이 많을까 작을까 적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신 드라프의 잣나무는 그건 알 도리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제 천의의 선사 나름대로 이제 살림을 드러낸 거죠. 부산원 선사가 송하되 뜰앞의 잣나무는 조주의 말이요 여릉의 쌀값은 길량이 퍼뜨렸네. 3살 난 아기도 다 외울지나 80 늙은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리. 6월엔 몹시도 춥더니 가을에는 또 덥고 기러기가 사막에서 돌아오는데 입에는 갈대를 물었구나. 이렇게 이제 성을 지었는데 여러분들은 뜰앞의 잣나무를 이제 짐작한 분은 짐작했을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구나. 알고 보니까 참 별것도 아니네. 조주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 별거 아니잖아요. 모르면 별 것이고. 뜰앞의 잣나무는 조주의 말이요. 그렇지. 조주 선사가 뜰앞의 잣나무라 했으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신 이유가? 응? 오신 이유가 뭔지 알죠?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오신 이유는 다들 본래 해탈되어 있는데, 그 본래 되어 있는 해탈을 누리지 못하니까. 본래 되어 있는 해탈을 누리면 바로 그게 부처의 누림인데, 누리지 못하니까 맨날 꾀죄죄한 중생의 살이를 하고 있다. 맨날 중생살이를 떠나지 못한다. 중생살이라는 게 뭡니까? 중생살이는 외롭고 불안하고 항상 불편을 느끼고 항상 만족 못하고 그래서 통틀어서 괴롭고 그거잖아요. 중생살이. 그런데 본래 누구나 해탈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통틀어서의 그런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달마대사께서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로 오신 뜻, 그거 가르쳐 주러 왔거든요. 아이고, 전부 다 해탈되어 있구만. 해탈되어 있는 걸 모르네. 왜? 누구 때문에? 스스로 때문에. 스스로가 왜? 스스로가 자기 눈앞에 눈만 뜨면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을 맨날 진짜로 알고 있으니까, 응? 네 거는 좋고 내 거는 안 좋고, 또는 내 거는 좋고 네 거는 안 좋고 싸우는 거. 나는 부자고 너는 내보다 못하고, 나는 잘생겼는데 너는 못생기고, 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쟤 요 모양 요 꼴일까, 맨날 자책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왜 그래? 평생을 꼬랑꼬랑 할까? 사실은 그렇게 벌어진 모습은, 그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없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어쨌든 뭐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다 찾으면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다 찾으면 다 찾아내니까 원인을 찾으면 결과가 딱 나타나니까 과학적이죠. 말하자면 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벌어져 있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 내가 또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괴로움의 대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몸도 아프고 왜 이렇게 남보다 재주가 못하고 뭐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내보다 뭐 나은 사람이 없어 하고 이제 좀 자랑스러운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가면 좋겠는데 또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갔다 하더라도 죽을 때 되면 그럼 너무 아깝죠. 아이고 이 아까운 걸 놔놓고 죽어야 되나? 그러면 이걸 가져갈 길이 없을까? 뭐 이래가지고 저 옛날에는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만들고 무덤도 크게 만들고 그 뭐 중국의 그 뭐 진시황 시절에 그 진흙으로 불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무덤 속에 같이 가두면 또 죽어서도 같이 살리라 뭐 이런 착각들을 하고 결국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잘생겨 있고 아무리 남보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죽기 싫어하거든요. 응? 아까웠어. 죽기 싫어. 그러니까 모습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죽기 싫으니까.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거든. 결국은 해탈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구속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구속되는 이유를 이제 알만한 사람은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철저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이제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왜 구속될까? 스스로가 구속하지 남이 구속하는 거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네가 나한테 잘못해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싸우잖아요. 네 때문이단 말이야. 네 때문. 네 때문인 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네 때문인 거. 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벌어지는 모습은 다 인연이고, 인연. 근데 그렇게 벌어진 인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으니까 나 때문이죠. 네 때문은 없습니다. 전부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알고 보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는데 너가 나를 업신여기으니까 내가 니를 한 대 안 지휘받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사실은 그 사람이 업신여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뭐 약간 업신여길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얼마만큼 업신여길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모습으로 그렇게 저렇게 벌어진 것은 믿을 만한 게 없어.
그것만 깨달으면 되지 뭐. 응? 그게 전부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안수가 넘어가잖아요.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세고는 안 그러나. 아, 참 정말 똑똑하다. 네 나이에 그거를 알아듣고 인정한다는 것은 이보다 못하는 사람이 아마 69억 6천 명이 넘을 거예요. 0.001%에 들어간다. 얼마나 똑똑하나.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느냐 하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배워왔습니까? 못 배웠잖아요. 그런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뭐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선생님들이 말아야 가르쳐 주죠. 여기 뭐 학교 선생도 있고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배운 기억이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뜨라베 잣나무도 알잖아요. 조주스님이 뜨라베 잣나무니라 한 것은 그거 이제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해탈해라. 뜨라베 잣나무니라 요거 가지고 해탈을 느껴라 이거거든요. 본래 해탈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라 이거잖아요. 뜨라베 잣나무. 그러면 다 뜨라베 잣나무로 해탈한다면 이 주장자인들 뭐 해탈 못하겠습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해탈 못하겠습니까? 내 안경을 보고 해탈 못하겠어요? 해탈할 수 있지. 명인 거는 안 그러면. 내 안경을 보고 어떻게 해탈할래? 그래, 맞다. 그래도 이 안경은 비싼 건데. 한마디 해라. 그래도 이 안경은 비싼 거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그럼 싸단 말이야. 그럼 그래야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달라든다 안 할게. 예의 없다 안 할게. 좀 달라들어봐라. 뜨라보의 잣나무는 저주의 말이요. 여릉의 쌀값은 길냥이 퍼뜨렸다. 자, 여릉의 쌀값. 이것도 화두입니다. 요게 옛날에 했어요. 우리 여기 선문염송의 고칙 148칙에 나와요. 내가 찾아봤어요. 148칙에 나오는지. 찾아봤는데, 길냥이 퍼뜨렸다. 길냥이, 길고양이가 아니고, 길고양이가 법문들으러 왔더라고, 지난번에. 그 길냥이 아닙니다. 청원 행사 스님. 청원 행사 스님이 길고양이가 된 거 아이가. 청원 행사 스님이 퍼뜨렸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청원 행사 스님에게.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물론 조사 서레이하고 같은 뜻이에요. 응?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러니까 조주스님은 뜨라보의 잣나무니라 이랬는데 청원 행사스님은 여릉의 쌀값이 얼마냐 이랬습니다. 응? 그게 여릉의 쌀값. 여릉의 쌀값이 얼마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광안대교 밑에 수심이 얼마냐?
하고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쌀값에 관심이 있습니까? 강한대교 밑에 수심이 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관심 없죠? 왜 관심 없습니까? 왜? 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응? 낙연, 왜 관심 없노? 저와 상관이 없는 그래도 말은 있다, 이거. 여름의 쌀값하고, 광안대교 수심하고, 그런 말은 있다, 이거. 말은 있지만, 여름의 쌀값이 얼마냐? 이런 말은 있었잖아. 광안대교 수심이 얼마냐? 이런 말은 있었잖아. 떠라보이 잣나무니라, 여름의 쌀값이 얼마냐? 그거는 이제 관심 그런 것보다는 여름의 쌀값을 알 수 있습니까? 강한대교 수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내가 전기 누설을 내가 너무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남겨놔야지. 그런데 이 말은 3살 난 아기도 다 외울지나 3살 난 아기만 3살이면 5살 외울 수 있겠네. 응? 뜰 앞의 잣나무 따라라 하면 안 외우겠네. 그렇죠? 여름의 쌀값이 얼마고 외워봐라 외우겠지. 강한대교 수심이 얼마고 뭐 외울 수 있겠지. 외울지나 80 늙은이들은 이해를 못한다. 하필이면 80 늙은이라고요. 보살님 아직 80 안 됐잖아요. 참만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이 지금 부사는 선사가 한 방망이 맞을 뻔했어. 80 늙은이들은 이해를 못한대요. 부사는 선사. 그런데 아마도 이때의 부사는 선사가 살 때의 80 늙은이는 요새 치면 100살 될 겁니다. 그러면 보살님도 뭐 100살까지는 뭐 갔다 오죠. 본명이 너무나 좋아했잖아요.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그럼 보살님은 더 뭐 안심하셔도 되고, 제가 100살이면 보살님은 100 몇 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뭐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시면 되거든요.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래 알면 되거든요. 남이 만든 게 아니고 남은 남대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여기 저 법에는 법인대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 앞에 제 머리통 보입니까? 내 머리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면 내 머리통이 어떻게 생겼나? 저런. 그렇게 내가 친절하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구나. 이 머리통이 더 씨라 그랬죠. 그러면서 봐라. 지원, 네 머리통 어떻게 생겼나? 어? 이런. 도양, 네 머리통 어떻게 생겼나? 어? 아이고, 이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네. 영어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My head ache. 어떻게 생긴노? 이게 국어를 섞어가 이야기해.
세원아, 내 머리통 어떻게 생겼노? 하얗게 보이게 느껴지는. 세원이 모친 어떻게 생겼어요? 제 머리통. 아, 사각형. 네. 맞아요, 사각형. 아니, 그걸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보면이는 무엇이 머리통인 듯? 무슨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라 했지, 내가. 머리통 어떻게 생겼나 하면, 머리통이 길쭉하게 생겼네, 동글동글하게 생겼네. 뭐, 위에는 까맣고 희고 섞여가지고, 뭐, 안 그러면 뭐, 제비초리처럼 생겼네. 이렇게 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머리통인 듯?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니는 관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 응? 누가 관념을 가지고 공부하라 했나? 생긴 대로 보라 했지. 생긴 건 지가 만든다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네모처럼 생겼다 이러면은 뭐 다 같이 만약에 네모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그 보는 네모처럼이라는 말은 똑같아도 다 달리 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는데 머리통인 듯 이라니까 내가 말이 막혔잖아. 내 말을 막으려고 그랬나? 관념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응? 내가 실컷 이야기했는데 관념적으로 공부해버리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노 또. 응? 이 주장자를 가지고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노. 주장자가 어떻게 생겼노? 길쭉하게 생겼나? 짧게 생겼나? 노랗게 생겼나? 뭐 옛날 선인들 산속 지팡이처럼 생겼나? 안 그러면 어쨌든 생긴 대로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응? 자기가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응?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노? 이러면은 목소리인 듯? 말이 되겠어, 그거?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노? 내 목소리가 어떻노? 목소리인 듯?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칼칼하게 들린다, 크게 들린다, 작게 들린다, 부드럽게 들린다, 거칠게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왜냐? 그렇게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만든 거란 말이야. 내가 응? 목소리가 들리는 듯? 그런 거는 지가 만드는 게 아니야. 관념을 가지고 공부하려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돼. 항상. 얼마나 쉬워요. 있는 그대로 볼 뿐인데. 또 이렇게 생긴 데는 이유가 다 있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흰머리도 좀 생겼고, 응? 또 이렇게 착 한 거는 내가 빗으로 이렇게 착 빗었고. 그렇잖아요. 이유가 다 있잖아. 이유 없는 모습이 어디 있노? 이 주장자는 왜 이렇게 꼿꼿이 서 있노? 응? 백남보살, 이 주장자는 왜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요? 선생님이 잡았어. 내가 꼿꼿이 서 있도록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고래 이야기 해야 된다니까, 고래. 관념적으로 만들지 말고, 쓸데없이. 너 왜 나는? 그렇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대답은 꼬박꼬박 잘한다. 그러니까 80 늙은이들은 이해 못한단 말이야. 자, 그 뒤에 기절이 재밌어요. 6월에는 몹시도 춥더니 가을에는 또 덥고 6월에는 몹시도 춥더니 가을에는 또 덥고 기러기가 사막에서 돌아오는데 입에는 갈대를 물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6월에 몹시 추운 일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춥게 느끼면 춥겠지. 근데 6월에는 보통은 덥잖아요. 온유월 땡볕, 온유월 땡볕. 지금이 음력으로 몇 월입니까? 4월쯤 됩니까? 그렇죠. 4월쯤, 3월쯤,
3, 4월쯤 되죠. 음력으로. 4월쯤 되나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 6월 같으면 7, 8. 제일 더울 때가 그렇죠. 6월에 몹시도 춥더니 가을에는 또 덥고, 물론 뭐 요즘 기후 변화가 있어서 가을이 좀 길어. 여름이 좀 길어서 가을에 더워. 그런데 가을이라고 하면 더운 계절이 아니잖아요. 응? 5, 6월이라는 것은 더운 계절이잖아요. 가을을 하면 선선한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6월엔 몹시도 춥더니 가을에는 또 덥고, 완전 지금 고정관념을 뜩 뒤비는 거다 그렇죠. 뒤집어버린. 고정관념을 뒤집어버린.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라 이거야. 응? 그 말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기러기가 사막에서 돌아오는데 입에는 갈대를 물었구나. 사막에 무슨 갈대가 있겠어? 사막에 무슨 기러기가 있어요? 응? 그런 일이 없거든.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느냐?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고정되지 마라. 저 사람은 험악하게 생겨서 성질이 더럽겠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라. 죽 저거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겠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라. 그 말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마라.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라. 우사는 선사가 핵심을 이야기했죠.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마라.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는 어떻게 되노?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노? 그런 자유롭다. 맞아. 그게 해탈이에요. 응? 자유로우니까 해탈. 걸림이 없지. 그렇게 살자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산은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부산은 선사는 이제 그런 선사고, 자명선사, 자명이 송하되 조주의 뜰 앞 잣나무가 천하의 선객들을 바쁘게 하였도다. 자식을 기르되 크게는 가르치지 마라. 커지면 집안의 도적이 되느니라. 크게는 가르치지 마라. 자식을 기르되. 야, 요거 참 보살님도 크게 세월이 크게 기르려고 그랬죠. 그렇죠. 크게 가르치려고 했죠. 하요 또 참 모녀지간에 오니까 그게 또 부자지간은 넘나. 그거는 박군이 와야 이제 부자지간이 되는데 크게 가르치려 하지 마라. 응?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천하의 성객들을 바쁘게 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천하의 성객들을 왜 바쁘게 하겠습니까?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를 가지고 천하의 성객들이 막 얼마나 아르마리로 가지고 이게 막 무슨 뜻이다, 뜰 앞이 어떤 뜰일까, 뭐 큰 뜰일까, 작은 뜰일까, 조주의 뜰 앞은 어떻게 생겼을까? 잣나무는 또 몇 그루일까, 한 그루일까, 두 그루일까, 뭐 오래된 잣나무일까, 오래 안 된 잣나무일까, 잎은 무성할까, 무성하지 않을까, 왜 그러면 뜰 앞의 잣나무라 했을까라고 너무 말이 많다. 너무 시끄럽다. 성객들을 너무 바쁘게 했다 이 말.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 응? 이걸 DNA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AI로 해가지고 뭐 EI인지 AI인지 뭐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뭐 DNA가 어떻게 나열이 될까? 온갖 생각을 다 할 거거든요.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는
어떤 잣나무일까? 저주의 뜰 앞에는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 지금 사두는 것이 나을까? 안 사두는 게 나을까? 지금 그 당시에 저주의 뜰 앞에 가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온갖 망령을 부릴 겁니다, 실제로. 그건 실제예요. 그 천하의 성객들을 바쁘게 했는데, 자식을 기르되 크게는 가르치지 마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물론 많이 가르쳐야지. 많이 가르쳐서 또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되고, 그래가 수행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이 가르쳐야 돼. 여기서 자명선사가 자식을 기르되 크게는 가르치지 말라고 한 뜻은 다른 의미가 있죠. 너무 아는 것이 많아.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만 아는 게 뭐, 잣나무의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잣나무의 종류. 응? 잣나무의 유래. 그럼 이 잣나무가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그런 잣나무라는 조주의 뜰과 잣나무라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많아. 그 핵심을 알려고 안 하고.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더라고 왜 했는지 그 핵심은 간 곳이 없어. 그 모습에만 오로지 심취해가지고 서로 논하기 바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아르마리를 너무 많이 일으키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아르마리를 일으키게 하지 마라. 커지면 집안의 도적이 되느니라. 집안의 도적이 뭐냐 하면은 조주선사의 집안의 도적은 뭐겠습니까? 조주선사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걸 가르치는 거. 조주선사의 가르침을 거꾸로 가는 거. 야, 뜰 앞에 잣나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분석해보니까 잣나무 그게 뭐 값도 얼마 안 하고 잣나무 심은 뜰 그 뭐 평당 얼마 하지도 안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값도 얼마 안 나가는 거 가지고 뭐 뜰 앞에 잣나무라고 저 뭐 북경에 저 뒷골목 한 평보다 못하던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쓸데없는 이야기 도적이 돼.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를 깨달아서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 조조의 뜰 앞은 관심 기울일 것이 없더라. 알고 보니까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 뜰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잣나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숲이 많지도 않고 그 잎이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잣이 많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작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꾸 아는 걸 가지고 뭐 DNA 분석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조의 뜰 앞의 잣나무의 진위를 파악을 안 하고 엉뚱한 짓만 자꾸 한다. 응? 진위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목석같이 썩은 재같이 목석같이 썩은 재같이 되려면 바위같이 그냥 썩은 재같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심해야 되잖아요. 무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성격이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든지 뭐 다르게 만들든지 간에 다른 사람도 다 뭐 각자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진짜일까? 그럼 관심 기울일 것 없지. 또 사용하더라도 진짜가 아니지. 이렇게 알고 사용하고 그렇게 관심 기울일 거 없다 이거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 자명선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또 공부를 지어 나가면 목석같이 되고 다 불에 타다 나면 재같이 꿈쩍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꼼짝 안 하지. 웬만한데 뭐 눈도 깜짝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면서 다 일 처리하고, 세상이 뭐 디비지도 지구가 폭파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게 허망한 모습 아닙니까? 지구가 폭파한다 한들 그게 하나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일 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진짜라고 착각해서 매달려 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낭야각이 송하되, 낭야각 선사의 개송을 한번 봅시다.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납자들 모두가 어리둥절하네. 한 집안의 운수성들은 다 시방의 나그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낭야각 선사,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납자들 모두가 어리둥절하네. 왜 어리둥절하겠습니까? 뜰 앞이라는 모습과 잣나무라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려 하니까. 조사 서래이를 물었는데 천하의 저주가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하니까 뜰 앞에 야 어떤 뜰일까? 어떤 잣나무일까? 뜰 앞에 잣나무라. 그 한 그릇 얼마 할까? 어쨌든 모습을 가지고 온갖 아르마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납자들 모두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 모습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 하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 한 집안의 운수성들은 다 시방의 나그네이더라. 한 지방의 운수납자. 한 집안의 운수납자는 시방의 나그네들. 다 시방의 나그네. 별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한 집안의 운수납자는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들을 보고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집안의 운수납자는. 그런데 그런 운수납자는 알고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시방의 나그네들이에요. 응? 정해진 사람만 선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응? 일체 중생 본래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다.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왜냐?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냥 해탈되면 부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탈이라면 지금 부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해탈이 또 안 돼서 그럼 중생이야.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그러다가 죽을 때 이제 중생으로 죽는다. 부처로 죽는다. 그게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으면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분명히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이지만 부처가 됐다가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중생이야. 그래서 항상 중생.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 알아들어서 망명을 안 일으킨다. 부처거든요. 걸림이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런데 걸림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법문을 들으면서 문득 아이고 지난번에 내가 참 건물을 안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사들이 났단 말이야. 그럼 또 중생이네. 그런데 이거 참 내가 또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네. 그거 다 험한 느낌이 아닌가. 그 생각을 끊어서 또 부처가 됐어.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근데 이제 이 말기 자체를 못 알아들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해.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도
지가 부처인 줄 몰라요. 지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줄 몰라. 그럼 중생이지. 왜냐면 멍청한 거니까. 멍청하면 중생이죠. 흐리멍텅하니까. 그러니까 부처 되는 거는 부처님께서 누구나 본래 부처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해탈이면 다 부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탈이고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허망한 줄 알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아. 그럼 부처예요. 응? 부처가 뭐 따로 이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부처야. 그럼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이제 잠자고 또 철회 정진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한숨 자고 탁 일어났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야, 이거 내가 참 이쁘게도 만들었네. 참 이쁘게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쁘게도 잘도 만들었다. 다른 사람도 이거보다 더 이쁘게 만들겠지. 그러면 집착이 안 생기잖아. 그럼 부처지. 밥 먹을 때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으면 먹다가 안 먹으면 되거든요. 야, 이거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놔놓으면 상하고, 좀 이따 먹으면 맛없는데. 그런 망념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먹어. 배가 부르지만, 나중은 맛이 없어서 그만한 가치를 못한다. 억지로 먹어. 꾸역꾸역 억지로 먹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까워서 억지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 먹어도 맛없더라도 막 그때는 맛없는 대로 내가 만드는 거니까. 뭐 상하지만 안 했다면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 맛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 뭐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러면 또 부처야. 그러니까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그래도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하는 게 부처가 되는 확률이 자꾸 많아야 되거든요. 점점.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많아져야지.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중생 조금 됐다.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중생 안 조금. 하루 종일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하루 종일 24시간 부처가 됐다가 2초 동안 중생이 됐다. 그래 공부를 해야지. 아침에 자기 일어나서 아무 생각도 안 나. 뭐 벌어지는 모습에 막 그냥 그게 진짜인 줄 그냥 옛날 하던 버릇대로 착각이 돼서 중생이 됐다가 하루 종일 중생이 됐다가 내가 그렇지 벌어지는 모습이 허망한 헛개비였지. 잠깐 부처가 됐다.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 됐어. 중생으로 향하겠습니까? 부처로 향하겠습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너무나 쉽잖아요, 공부하는 게. 그러려면 일단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은 헛개비구나.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눈만 뜨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둘이서 같이 걸어가면 나는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고 지는 저렇게 생각으로 만들고. 그게 똑같을 리가 없죠. 말은 똑같아요. 야, 참 여행을 갔는데 석양을 보고 석양이 참 아름답네. 둘이서 똑같이 참 아름답네 라고 해도 중생이 되면은 아름답죠, 아름답네. 그러면 서로 똑같이 느끼는 줄 알아요. 근데 부처는 아름답네, 아름답죠 해도 니는 이대로 아름답다. 나는 내대로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싸우죠. 같이 아름답네 했으면 안 싸우지만 그런데 싸우는 거죠. 니는 아름답지 않고
니는 아름답지 않는 걸 만들고 나는 아름다운 걸 만들고 또는 니는 아름다운 걸 만드는데 나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걸 만들고 니는 이대로 좋고 나는 내대로 좋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부채니까. 그 공부는 그래야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쉽지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없어요. 여행도 가고 뭐 어디 뒷동산에도 가고 뭐 바다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주위 뭐 인연 따라 형편 따라 가는 거지. 응? 그렇지만 항상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김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